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황태순입니다. 네, 김현광입니다. 네, 조금 전 보도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재갈 공명, 문재인 정부의 장자방이라 할 수 있는 문정인 특보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치적 이득을 가져올 평화 주도권에 베팅했다. 즉 흔히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대북 문제, 김정은에게 하노이 회담에 모두 걸기를 했다. 야, 이런 얘기를 진짜 어떻게 함부로 해도 되나? 좀 걱정은 되네요. 근데 이 네. 얘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에 네. 정부 부처 그 보고도 안 받고 그렇죠. 서면 보고 뭐 7개 뭐 7개 부처. 숫자도 또 불명확해. 청와대하고 총리 11개라고도 했다가 7개라도 했다. 예. 나라 살림, 경제를 챙겨야 할 대통령이 네. 그거는 그냥 야 니들 내깔려두고 그냥 저 깡통 걷어쳐버리고 하노이 회담에 몰빵을 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그런데 국민들은 현명했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또 오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취임 초에 비해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요. 어제 뭐 오늘 아침자겠죠. 뭐 리얼미터가 이제 발표한 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네. 45.0%, 네. 부정 평가가 50.1%. 그러니까 못한다는 게 그 잘한다는 것보다 5% 포인트 높았고, 네. 긍정 평가가 취임 이후 최악입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37점, 집권 여당 37.2%, 네. 37.2. 한국당이 32.3%예요. 32%. 네. 아. 이거 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죠. 보통 선거가 없는 때에 네. 집권당과 뭐 제1야당 비교하면 제1야당이 뭐 많이 나오면 25%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2001년도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입당한 그 사무처 당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2001년 네. 이해창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해창 대세론이 굳어져 있는 때였는데도 2001년 한나라당 지지율이 30%를 넘었다고 사무처가 난리가 났다며. 사무총장이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냐 그랬는데 32.3%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표를 그렇죠. 모든 거죠. 2001년 같으면 제가 그 당시 이제 김중건 대표를 모시고 집권 여당에서 새천년 민주당 대표 비서실 차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새천년 민주당은 괜히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회창 총재의 대세론이 여의도와 대한민국을 지배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영일 의원이 사무총장이었을 거예요. 김영일 사무총장이 보면은 드디어 우리 한나라당이 30%를 넘었다고 그냥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 뭐 많이 내온 거 들으셨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버전 2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지율이 빠지는 만큼 이게 대한 정당에 대할 제1야당에 가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옆으로 빠진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이라고 지금 평가한 사람들의 그 표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조금씩 이제 조짐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저 황태순 TV에서 지난 2월달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보면은 이제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만이 이제 완주하겠다 이야기했고 나머지 6 후보가 못한다 그랬을 때 아니다 뛰어라라고 저희가 한번 권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두고 보니까 2월 27일 자유한국당 그 당시 뭐 하노이 회담 때문에 묻힌 것도 없어요. 그래 뭐 미루자 그랬었는데 좀 뭐 터무니없었던 얘기 돌아보면 또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는 얘기였고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면 황교안 뭐 현재 황교안 대표입니다만 황교안 대표,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각자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 오늘 또 나온 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한국갤럽 조사도 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뭐 대동소에 똑같이 나왔어요. 최악이죠. 잘한다가 44.4%로 최악이고 네. 못한다가 46%. 더 못한다 높죠. 부정이 더 예, 이제 많았고. 높습니다. 근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이제 리얼미터하고 비슷하게 39%가 나왔는데 네네.
한국당은 22% 10%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건 제가 마침 대학원에서 조사 방법론, 요즘 말하면 여론조사죠. 그걸 갖다 이제 전공해서 압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른바 맨투맨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지금같이 보면은 사실 뭐 24시간 국민을 감시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아.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 걸어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웬만한 배심 있는 사람 빼놓고는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내지는 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전화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ARS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실 때는 리얼미터를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현실과 좀 부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정인 씨가 네. 그 경제도 나쁘고 뭐 점수 받을 것도 없고 네. 그냥 이거 북한 문제에 몰빵하자. 몰빵을 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저 문 대통령은 이제 쭉 다 빠졌고 민주당도 동반 하락하고 네. 있고 그리고 근데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네.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 지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면 이게 빠져가지고 부동층으로 네. 흘러갔을 텐데 네. 이 빠진 게 자유한국당에 가서 붙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거 지금 상당히 고무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바로 이번에 결과적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월 27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나름대로 컨벤션 이펙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 정상적인 지도체제가 들어섰으니까 대표니까. 그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자유한국당의 32.3%나 되는 지지가 몰렸다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보면은 자, 박근혜 때려잡자. 이거 촛불 민심이다. 저놈들은 적폐다. 때려잡자. 자, 국민들이여 돈을 푼다. 54조를 푼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 자, 여러분. 자, 쉬운 2시간이다. 최저임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하죠. 소득주도 성장. 근데 못하면 뭔가 이 사람은 응징해야 되는데 그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비상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나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어. 근데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 체제로 돌아섰으니까 나는 이를 통해서 저 사람을 응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동안 모르겠다.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했던 사람들이 그래 자유한국당이요 나를 대신해서 보복 좀 해줘. 나를 대신해서 쟤를 좀 응징해줘 하는 겁니다. 문제의 실정을 견제달라. 네? 이런 심리들이 이제 폭발하고 있다. 폭발 시작이 된 거죠.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저 국회 그 대정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폭발했는데 저는 요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실정을 견제해달라는 여론이 막 비등하고 막 폭발하는 이 시점에 나경원 의원이 야 당신 말이야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김정은이나 봐달라고 구걸하러 댕기고 뭐 하고 하는데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창피한 얘기는 좀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여간 발이 저렸는지 저 국회를 뭐 다 때려 부수듯이 지금 달라들었잖아요. 김 시장 제가 뭐 찾는 줄 아세요? 뭐 찾으세요? 성량을 찾습니다. 왜?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팍 마치 우리 휘발유의 증기만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고 뭐가 폭발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폭발하려고 그래도 뭔가 임계점이 없고 뭔가 계기가 없어요. 그때 성량이 없구나. 임계점을 확인한 사건이라 이 말씀이죠. 임계점을 이르렀음을 확인한. 근데 나경원 대표가 사실 황태순 TV에서는 지난 몇 달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어떻게 흔한 얘기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쪽팔리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란 말을 듣느냐. 황태순 TV에서 지난해부터 목에 피가 나도록 한 얘기인데 그걸 나경원 대표가 툭 치니까 도둑이 지발저린 민주당 의원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나경원 대표를 갖다가 응징하겠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에라이 놈들아 하고 그렇죠. 오히려 역풍이 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 의원은 하여간 뭐 저 타이밍으로 절묘하게 맞췄네요. 만약에
한 1년 반쯤 전에 네. 문재인 대통령 뭐 국정수행 평가가 뭐 긍정 뭐 80 나오고 네네. 이런 시절에 이 얘기했으면 아마 민주당 의원들 웃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나경원 대표는 그 얘기도 못했을 겁니다. 겁나서. 겁나서 하지도 못했을 텐데 예. 하여튼 그런 사건에 가고 예. 또 하나 뭐 지적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더 꼽는다면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30%를 넘었다는 거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풀어진 데다가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이제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러면서 미움이 좀 가라앉은 것도 있겠죠. 탄핵 물론이죠. 오면서 아니 사람은 1년 8개월 동안 사람을 흔한 예로 뭐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으면 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 8개월을 조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사기당한 것 같아. 아니 실제 상당수 국민들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싸한 느낌을 싸한 느낌.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랬어야 됐지? 내가 왜 갑자기 갔다가 돌을 던지고 내가 왜 걔들한테 어울려서 그렇게 갔지?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 요인입니다. 그쯤 돼서 이렇게 못하면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좀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흔한 얘기로 내 쪼대로 간다. 내 쪼대로 간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내 경제가 쪼대로 간다. 망가지든 말든 경제 남북 경협하고 내 경협하고 더 중요한 거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뭐 장관 5개 결격 사유 7개 결격 이제 사유 그런 건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 이제. 국민들이 그러나 쌓입니다. 국민들은 쌓이는 거죠. 쌓이죠. 아니 나는 집도 한 채 없는데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뭐 국토부장관 집 세 채. 집 세 채에다가 보니까 그것도 보니 막판에 보니까 딸내미한테 말이야 슬쩍 증여해놓고 거기에 월세를 사러 이거 전직 대통령 둘 감옥에 쳐넣어놓고 니들의 도덕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 박영선 의원 4선 의원입니다마는 아이고 알고 봤더니 집 등등 네 채에다가 거기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외국에도 또 집도 있고 외국에 집이 있고 거기다 막판에 보니까 장관 지명되고 난 다음에 급히 2천만 원 세금을 뒤늦게 내고 이런 모습 보면서 에라 이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움직이는 성적표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은 하나하나 대한 그 팩트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하고 뭐 이게 옳았냐 그러냐 논쟁은 아직 몰라요. 팩트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 감정들은 쌓여가는 거예요. 자 탄핵에 대해서 저들은 지금 2년 동안 뭐 저 참 모자란 년 미친 년 우리가 다 때려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니들이 그렇게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쫙 하면서 자꾸 싸한 느낌. 야 그렇더라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지금 뭐 별의별 일 다 했는데 대통령제의 프레지던시 화이트하우스 대통령직에 대한 존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 안 한다는 얘기 듣고 가면서 야 그래 진짜 저 여자가 그렇게 나쁜 여자라고 니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랬어야 됐니? 그런 건 아니지도 않니? 하는 또 감성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성적표가 딱 매겨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뭔가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느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감성으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당했고 아니 그리고 과연 그래야 됐을까? 그리고 과연 너희들은 잘하는 게 뭐지? 최순실을 그렇게 욕했는데 손혜원은 뭐며? 뭐지? 딸 그 뭐 동남아 뭐 지금 그때 뭐 박근혜 뭐 세월호 때 뭐 시간별로 분별로 내놓으라 그랬던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연초에 그 정부 부처 보고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했는지 보고도 안 받고 그리고 하노이 몰빵하느라고 지금 김정은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고 무슨 뒷거래를 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박근혜 세월호 당일날 7시간을 갖다가 욕하면서 지금 석 달 연말부터 하면 12월 1월 2월 3월 넉 달에 걸쳐가지고 직무태만이 하고 정부 부처로 보고 안 받은 거 그거는 어떡할 거야? 저는 시간표 내놔야지.